자, 그러면 오늘 저 김태훈 매니저 오늘도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이 5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에 특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호재가 없다. 시장의 전체적인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좀 호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한 달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이제 거의 4월 한 중순경까지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쉬지 않고 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소화 구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5월 달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오늘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그런 이슈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좋은 매매 타점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셔야지 5월 달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쉬어갈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지수하고 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또는 이 경기, 경제 상황, 뭐 업황 이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종목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5월달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좀 우리가 좀 단기성 이 테마, 뭐 일정, 이런 재료, 이런 종목들 한마디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한 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생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편입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주가 자체가 이미 좀 높은 자리보다는 약간 눌려 있거나 아니면 이 개별 일정이나 이슈가 있는 그런 테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실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VIP 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봤었을 때는 좀 개별 테마, 약간 단기성으로 뭐 5%든 3%, 5%, 뭐 7% 이런 식의 뭐 이전보다는 조금 목표 수익 자체를 좀 낮게 잡으면서 오히려 좀 회전을 조금 더 높여가는 방식들로 이제 실현 순이익을 그러니까 실현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 종목들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어제 생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달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더 내겠다라고 접근하면은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덜 잃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에 훅 가시면 안 됩니다. 망가지지만 않으시면은 뭐 이번 달 지나가지고 뭐 다음 달에 만약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하락장에서 괜히 조금 너무 리스키한 매매를 하시면서 비중을 너무 크게 한 번에 태워버리면 시장을 한 방 맞아버리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에 우리가 당분간은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그럼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다. 나 한번 공부할 준비됐다. 오늘 어떤 이슈 있는지 한번 김태형 매니저하고 공부할 준비됐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 또는 댓글 통해 가지고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미국장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장은 여전히 좀 경계감이 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CPI 발표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4월 CPI 발표가 미국입니다.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요즘에 이제 약간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뭐 사료나 뭐 설탕이나 곡물 관련주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 요런 종목들이 조금 테마를 조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조금 부각받는 키워드 자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설탕 가격이 뭐 11년 반 만에 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또 게다가 요즘에 이제 약간의 민간 기업한테 뭐 약간 이 가스 시장 뭐 개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던 부분들을
이제 민간 기업한테도 약간 개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가스 관련주죠. 뭐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결국에는 뭐 가스나 설탕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식물이 아니라 식량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키워드, 이런 관련주들에 조금 민감하게 약간 센시티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이번 달,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조금 높게 나온다 말고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거 정도까지 자극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CPI가 높게 발표가 된다면은 우선은 시장은 조금 기술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최근에 됐었죠. 근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보다 조금은 내려왔지만 여전히 미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대가 아니라 지금 4%에서 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줄어는 들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내려오는 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게다가 3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전처럼 엄청나게 부각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지수가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면은 아무튼 간에 약간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당연히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주가가 이미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면은 좀 윗꼬리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중앙에너비스 물론 어제도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스 관련주들, 뭐 GSE나 대성에너지나 뭐 사료 관련주들, 뭐 식량 관련주들, 그러니까 곡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했던 거는 이 러시아 전승절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했다. 그래서 뭐 추가 동원령이 나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조금 전쟁 확전에 대한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물론 뭐 단기적인 테마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뭐 펀더멘털이랑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테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뭐 성장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쉬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선은 뭐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나 뭐 최근 좀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아니면 이미 좋거나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제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4월 초부터 생쇼에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저희 VIP방에서도 현재 두 종목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걸어두면서 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를 몇 년 만에 29년 만인가요? 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속도를 조금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뭐 착공될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수출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그 관련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또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장은 아무튼 간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와 부채한도 협상, 뭐 요게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제한하거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계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한 2%에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금 가격, 최근에 중국이 금을 뭐 계속 뭐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만을 뭐 침공하게 된다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튼 금 가격에 대한 안전자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금 가격이 아무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뭐 경계감 측면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뭐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금을 사들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자 아무튼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전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전처럼 뭐 킹달러가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은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선은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의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꺾이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급격한 인플레가 발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긴축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미국 이 달러화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신흥국 경기가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나름대로 좀 달러와 대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여줄 요인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역의 환율입니다. 0.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경계감을 여전히 미국, 우리나라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감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5월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약보합 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2% 정도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사실 눈에 띄지는 않고 있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소폭 하락 마감을 대부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런 섹터까지는 안 보이고, 그나마 조금 낙폭을 키웠던 업종을 본다면 약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요 이슈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전승절에서 이제 러시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뭐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또 어제 시간 내에서 GSE, 대성에너지 등등등등 이런 뭐 곡물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싹 다 반응을 좀 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이렇게 뜨잖아요. 떴었을 때 이미 좀 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조심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빠져 있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파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테마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래서 항상 윗꼬리는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자동차는 우리가 2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업황도 좋은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 대규모 공장 전기차 통큰 투자하겠다.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통아저씨가 계세요. 통아저씨가 계시는데 통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통아저씨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아무튼 29년 만에 국내 대규모 공장 요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울산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가 어제 이거 일정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울산 공장 1시 30분 정도에 추경호 부총리가 그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울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주들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현대공업도 거기에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이었지? 세종공업도 울산에 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이게 테마라는 게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아무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투자 이슈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의 4월 수출이 20만 대 육박했다. 몇 년 만에, 무려 8년 만에 최대치. 요런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동차 부품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사실 좀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대표적으로 좀 거래가 터진 종목들 중에서 뭐 약간 눌려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뭐 몇 종목 이렇게 막 차트를 조금 돌려보니까 자 우리산업 같은 애들이 조금 차트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우리산업 같은 애들, 그리고 뭐 세종공업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아유, 멈춰버렸네. 자, 멈춰가지고 아무튼 세종공업 또 나름대로 또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아이고, 인터넷 끊겨버렸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도 들리시죠? HTS가 끊겨버렸어요. 자, 들리시면은 7번. 이거 혼자 또 떠들 수 있어가지고. 들리시네요. 다행이네. 아, 이거 중간에 한번 끊겨버리면은 난감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자, 아무튼 우선은 4월달 요런 일정들 있고요.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차트 이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들 최근에 또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DIC 요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200원 정도 이하 내려오면은 괜찮은 자리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로 막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카톡방 제가 말할 수 있는 떠들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보세요. 아래꼴이 잘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추세를 지금 이제 이전에 직전에 이제 저항라인대를 돌파한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공개방송 장마감 방송에서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KINX. 자, 얘도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쉬어가더라도 제가 또 최근에 또 공개해드린 종목들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가면 또 나름대로 시장보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AP성도 제가 트레이딩 탑3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장 마감 방송입니다. MBN골드 이제 유튜브에서 장 마감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게 또 AP성이고 또 생쇼에서도 제가 이틀 전에 편입한 종목인데 요것도 벌써 또 한 2%든 3%든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은 더 견고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한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만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욕심을 내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눌림목 매매나 좀 바닥주에서 이제 뭐 저항라인 때 저항선 돌파하는 종목들만 제가 공략하신다면은 뭐 5% 정도의 수익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머니 잡아라. 민간업계 뭐 태스크포스 TF 발족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상 최초로 PE 또 참여하겠다, 프라이빗 에퀴티도 뭐 참여하겠다 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우디 한국 그 로드쇼가 이제 일어났었고 이제 일정이 있었고요. 뭐 생각보다 조금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생쇼에서 편입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일정이 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딱 이 부분만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자, 사우디 대표단은 이번 방한 기간에 인천공항, 철도 교통관제센터 등 교통물류 관련 주요 현장을 시찰을 했다. 그리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을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했다야, 과거야. 하지만 오늘입니다. 10일에는 부산 신항을 찾아 항만 물류 분야를 시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벤트,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신항만 쪽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요 이슈로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 털어야죠. 그러니까 재료 매매입니다. 이거 일정 매매인데 저희도 이미 VIP 방에서도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 종목을 갖고 있지만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면 자, KLN 얘도 신항만 물류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동방 이런 애들도 있는데 자리 자체는 지금 주목을 받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KLN이랑 뭐 서우전기
그죠? 서우전기도 또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각받을 수 있고요. 또 게다가 토탈소프트. 자, 이런 애들도 지금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카톡방하고 네이버밴드하고 텔레그램에서 이미 밑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커피값이나 저녁값 정도로 제가 벌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일부는 수익을 조금 실현을 하셨고요. 나머지 비중은 제가 이제 문자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요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번 달에는 적극적으로 조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신앙만 물류 쪽 관련해가지고는, 자, 오늘 세우디가 아니라 사우디 대표단이 부산 신항을 찾아 항만 물류 분야를 시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신항만 물류 테마 관련된 테마들 뭐 오늘 만약에 조금 부각받다 한다면 신규 진입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챙겨가는 시점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트렌드를 선점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슈나 이런 부분들 기사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업종 딱 두 개 정도를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는데요. 두 개는 아니구나. 한 두세 개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선은 3년 6개월 만에 축포, 뭐 여행사, 흑자전환 뭐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요런 애들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리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고점 대비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우선은 요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나름대로 또 파동을 한 번 정도는 만들 수도 있다. 요런 거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에어, 이 LCC 훌쩍 날았다. 그러니까 진에어가 훌쩍 날았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LCC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시간에서 조금은 살짝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제주항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잘 찾으시면은 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은 끌고 가도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어제 또 시간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그루드랩 징글징글하게 안 가던 그 잉그루드랩이 시간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요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정이 아니라 이 정리된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VIP 이제 장전 브리핑 자료에다가 요거 캡처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시간에서 올랐던 대표적으로 좀 두 가지 테마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해가지고 뭐 사료, 뭐 GSE, 대성에너지,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이런 애들이 좀 테마성으로 좀 올랐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실적 이슈로 올라갔던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목이 뭐냐면은 잉그루드랩하고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다 화장품 쪽이라는 거죠. 자, 이 화장품 쪽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바로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부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5월 11일날 뭐가 있냐면 미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이런 이슈로 또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사실 잉그루드랩은 이 미국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잉글우드랩 자리 보면은 사실 시간에 급등만 안 했으면 자리 되게 이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서 이미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우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겠죠. 수익을 챙기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분명히 좀 꺾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눌리게 된다면은 한 5,000원 정도까지 초중반, 초중반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좀 거기서 지지만 받는다면은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에 이제 실리콘2 같은 요런 화장품 쪽 애들도 일부 종목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땡겨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뭐 잉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화장품 쪽 애들 근데 좀 떠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만약에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에 떴던 그 종가가 만약에 시가에서 떠서 시작한다면 저항라인 되거든요. 요 구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오전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이 아니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 보면은 또 요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인사조치 해라. 한마디로 잘라라. 말 안 들면 잘라라.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요 이슈 때문에 사실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 관련해가지고 조금 반기를 드는 인사들은 잘라내겠다 요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한테는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난 호재도 아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UAM이나 이런 약간 그런 관련된 종목들, 우주항공이나 UAM 쪽 지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월 24일날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5월 17일날 2023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UAM 민간시장 방안 세미나가 있고요. 5월 중순 경에 UAM 서울시 상용화 계획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UAM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요런 조금 관련된 테마 이슈 부각받을 수 있어서 제가 어제도 이 베셀 이라는 종목,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쌍바닥 최근에 좀 만들었던 종목을 좀 관심있게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는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 자체가 장 초반에 이제 이 5% 정도까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양봉을 어느 정도 캔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었어.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터지지 않음에도 이 정도 내려왔다? 이거는 호가가 조금 얇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의 조정폭을 키웠던 거지, 이때 들어왔던 이 매수 주체는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어떤 패턴이냐면,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이후에 딱 쌍바닥 찍고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UAM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베셀이라는 종목도 5월달 같은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좀 매매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이미 조금 기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딱 여기서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손절을 조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조금 이 UAM 쪽 테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동의한다 하시면은 허준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동의보감의 허준. 저희 VIP방에서도 어제 이제 공략 들어갔습니다. 뭐 물론 뭐 매도 타점이나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방이나 여기서는 사실 공개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뭐 3%든 5%든 수익 오시면 뭐 적당하게 챙겨주시고요. 뭐 VIP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문자 보내드려서 목표가를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꼭 미리 걸어두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안양시민님께서 저의 노력에 비하면 너무 좋아요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맞아요.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로 잠을 못 자요 라고 한다면은 뻥이고요. 잘 잡니다. 코도 골고. 그래서 뭐 코구나19 선포가 됐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자, 어떤 이슈들이 또 있냐, 뭐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들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공지능대전, 그리고 뭐 바이오 코리아 2023, 그리고 사우디 대표단 부산신항 방문, 뭐 실적 발표,
미국 4월 CPI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 우리나라 수출입 잠정치 발표가 되고요. 옵션 만기일이고요. MSCI 반기 리뷰 있고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 있고요. G7 재무장관 회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제 또 주요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그리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중국의 4월 CPI, PPI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제 이 물가 지표들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렇게 항상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항상 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좀 관심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하고 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달 또 주간 실전 계좌 VIP 수익률 이번 달에 그래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래도 뭐 하락장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후기는 항상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시장에 좀 이슈 있는 종목들 트렌드를 좀 쫓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찾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제가 대신해서 노력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88 0648번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right now 전화하셔가지고 자 김태훈 매니저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방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막 나는 너무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이 교육적인 부분들도 제가 뭐 멘징하는 방법들, 물린 계좌, 꼬여버린 내 계좌를 풀어가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방법 등도 제가 중간중간에 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좀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제가 자료나 업황이나 이런 좀 도움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VIP 이제 가족분들은 잠시 뒤에 한 40분 정도의 방송을 열 거니까요. 또 그때 입장을 해 주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또 같이 한번 또 웃고 떠들고 노래 틀고 흔들고 제끼고 흔들어 제끼고 이런 거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5월달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다.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배추 포기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저는 엠비행골드 김태훈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